이제 발제를 시작할까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보조금의 해약으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유시장 경제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혹은 대부분의 거래가 정부나 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유로이 거래되는 시장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계획경제와는 대두되는 개념이기도 하다. 우선 시작부터 아주 중요한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자발적, 그리고 자유가 매우 중요합니다. 거래를 누가 정해놓거나 강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개인의 선택에 맡기는 것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자유시장 경제에서는 개개인의 이윤을 추구를 위한 자유로운 거래와 소비, 생산, 투자 등의 경제 발전, 사회 발전과 복지에도 유리한 결과를 낳는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 계어와 서비스의 가격은 자동적으로 정해지며 정부가 이에 대해 개입하지 않았을 때 최대 거래량을 통해 가장 많은 잉여를 낼 수 있다는 이론을 토대로 한다. 여기서 가격의 정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가 그 가격이 그냥 딱 마트 같은 데 가면은 그냥 가격이 딱 있으니까 그냥 가격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 시장에 의해 정해져야 이상적이라는 거예요. 그 이 중요한 내용의 자세한 거는 제가 보조금 파트에서 다시 한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자유시장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그 경쟁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고자 제가 이슈를 하나 넣은 건데, 어, 여기 김자림이라는 유튜버, 67만 나름 큰 유튜버인데, 얘가 그 탕후루집을 차린다 그랬어요. 근데 이게 왕과 탕후루라는 기존 탕후루집 옆에 차린다고 했는데, 이제 그 대중들이 이걸 보고서 얘 상도덕 없다. 어떻게 이렇게 상도덕 없는 행동을 할 수 있냐. 이렇게 해서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화가를 나고 사업을 접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싸고 맛있는 탕후루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었던 거고, 근데 이게 왜 그런 식으로 흘러가냐면은, 이게 탕후루집이 두 개가 있으면 경쟁이 붙잖아요. 그럼 서로가 망하지 않기 위해서 더 좋은 서비스를 하려고 엄청 노력해야 돼요. 근데 진자윤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모르지만 저희 왕가창으로에 가봐서 가격이 자기 기준에서 비싸고 맛이 없어서 아 내가 이 옆집에 차려도 되겠다 싶어서 차리려고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여기가 너무 맛있으면 절대 안 차리죠. 근데 그래서 이거 보면서 어쩌면 그 상도덕이 망할 집을 살린 걸 수도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근데 이걸 보면서 이거 그냥 보고 넘어가는 건데 나름 자유시장을 외치는 율루카스라는 유튜버인데 제 주변에 보수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거 보더라고요 몇 명. 근데 그 유튜브의 의견을 보면 부족한 느낌이죠. 많이 부족한 느낌이죠. 여기 차갑고 뜨겁고 이런 얘기를 다 떠나서 애초에 저기 메시지 보낸 이 사람 말이 100이면 100 맞는 겁니다. 자기가 경쟁하러 들어가게 저 경쟁하러 들어가겠다는데 뭐 차갑고 뜨겁고 뭐 어쩌나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경쟁하러 자기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매우 나는 이길 자신 있다 이거거든요. 나는 경쟁력이 있다 이건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별로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정부는 왜 비효율적인지 밀턴 프리드먼이 말한 돈을 쓰는 방식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네, 우리 빡빡이 아저씨. 네, 첫째는 자신의 돈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자기 돈을 자기 위해 사용할 때, 사람들은 정말 신중하고, 어,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에 옮깁니다. 자신의 소유의 돈이기 때문에 효율성을 따지며 자신의 기준에서 가격 대비 최선을 써서 애써요. 엄청 머릿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자신의 돈을 남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생일 선물을 사주는 것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이때도 자신의 돈을 쓰기 때문에 가격과 품질을 고려하면서 또 상대방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면서 신중하게 돈을 쓰게 됩니다. 그 예전에 그게 있었어요. 이 얘기하면 이런 말 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그 예전에 쓸모없는 생일 선물을 사주기 이런 게 유행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설명할 거냐 얘기하는데, 이제 그것도 노력이 있는 거죠. 웃기고 쓸모없는 것을 사줘야 되는 걸 고민해야 되니까, 네.
이것도 그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돈을 나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일이 있습니다. 남의 돈을 나에게 쓴다면 무조건 가장 비싸고 좋은 것을 챙길 필요가 있는 거죠. 내 돈으로 고기를 먹을 때는 돼지고기를 먹어도 남의 돈으로 그 법가로 고기를 먹으면은 내 앞뒤 안 가리고 바로 한우 먹어야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른 사람의 돈을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남의 돈을 남을 위해 사용한다면은 비용에 신경 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내가 번 돈이 아니며 내가 얻게 되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전혀 효율성도 생각할 필요가 없고 비용을 생각할 필요도 한 개도 없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정부가 돈을 사용하는 것이며 보조금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조금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보조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단체가 행정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공단체, 경제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돈입니다. 이제 그 보조금이 나눠지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면은 뭐 한 사람당 25만 원씩 준다고 하면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25만 원 찍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 세금을 또 징수해야 되고 어떻게 얼마를 줄지 정책을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또 나눠주기 위해서 행정 처리를 거쳐야 되잖아요. 이렇게 돈이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간중간 들어가면서 공무원들 월급도 주는 거고 뭐 이런저런 돈이 쓰는 거예요. 근데 저희한테 들어오는 그 보조금 25만 원이 그냥 찍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희가 내는 세금이 훨씬 더 많이 쓰인다는 거죠. 네. 훨씬 더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 25만 원만 쓰이는 게 아니라 중간에 엄청 많이 돈 떼인다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중간에 그냥 낭비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걸로 막 정부가 엄청 생색내잖아요. 저희한테 돈 주면서. 남의 돈 가져다가 보조금 줄게 하면서 하는 건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상당히 안 이롭게 봐야 돼요. 저는 정말 안 이롭게 보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보조금의 규모를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정말 목소리를 내야 돼요. 이 보조금 받을 때 그냥 좋다고 받는 게 아니라, 이거 받을 때 이제 친구들이랑 밥 먹으면서 얘기해야 되죠. 이거 어떻게 나온 건지 알아? 이러면서. 너네 엄마 아빠 피땀 흘려서 번 돈, 걔네가 생생내면서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보조금 문제입니다. 이제 먼저는 재정 낭비인데, 그 앞서 설명했듯이 정부가 세금을 걷어 사용하게 된다면은 다른 사람의 돈을 남을 위해 사용하게 되기에 효율적으로 돈이 사용되지 않고 중간 과정에서 많은 손을 거치면서 해먹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도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고위직 정치인들은 다 해먹으면서 돈 번다. 이런 생각이 있는데, 네. 그런 생각을 그게 하기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애초에 성과가 나지 않아도 돈을 챙겨가고 해고의 위험성이 매우 적은 공무원에게 효율성을 바라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말이 안 됩니다. 인간 악하기 때문에 말이 안 돼요. 여기 그림에 보면은 어떤 그 여자가 지속적으로 지각을 해서 해고하게 됐는데 여기서 공무원을 해고하는 처리 과정 중에 하나를 이렇게 보여줘요. 해고하는데 21비트 길이의 규칙과 절차가 쓰여 있는 차트를 가져와서 막 따져보고 해고하는데 무려 19개월, 1년 7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 공무원 계속 돈 받았겠죠? 또한 그 밑에서 여기 밑에 보면은 이 해고를 하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인 거예요. 막 상관, 부국장, 이사, 막 노사관계 전문가 엄청난 사람들이 오죠. 이렇게 해고의 가능성이 적은 곳에 효율성을 바라는 것이 정말 웃긴 것입니다. 이러한 곳에서 계속 이러한 곳에다가 계속 돈을 넣는다는 거는 누가 보더라도 낭비죠. 근데 저의 생각이지만 노동시장이 저희 나라보다 비교적 노동의 유연성이 높은 미국이 이 정도라면은 저희 나라는 공무원 해고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진짜 웬만한 큰 사고 아니면 공무원 안 잘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해먹다 걸려도 웬만하면 안 잘릴 것 같고,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여기 그 보조금의 두 번째 문제로는 경쟁을 제한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을 한 건데, 그 아까 못한 가격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갈 건데, 가격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정해집니다.
시장에 수요가 많으면은 가격이 오르고, 이제 가격이 오르면은 더 팔기 위해서 공급이 일어납니다. 이제 그러면서 가격이 맞춰지는 거죠. 근데 그러면 그 사업자들은 자신의 제품에 대한 수요를 올리기 위해서, 늘리기 위해서 경쟁력보다 더 좋은 물건을 싸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정말 많이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망하니까요. 안 그러면 진짜 무조건 망하니까. 근데 여기서 어, 정부가 개입하면서 그 구조가 망가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보조금입니다. 그 시장이 형성한 가격을 정부가 개입해서 낮춰버리면은 이렇게 시장에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그린 건데 좀 곱버리죠. 그리고 대표적인 예시로 여기 그 화면에 나오는 그 그것 중에 하나가 전기차 보조금 예시로 들 수 있는데 아마 주변에도 보조금 받아서 전기차나 수소차 구매하시는 분들 종종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많을 겁니다. 전기차에 보조금을 도입함으로써 내연기관 차보다 경쟁력이 없는 전기차가 판매되게 됩니다. 또 문제가 보조금을 타면서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연구 결과가 있는데 고소득층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저소득층이나 비교적 그들에 비해서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보조금으로 고소득층이 전기차를 구매하고 있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보다 돈 없는 사람 돈 받아가면서 차 사는 거예요. 또한 그 보조금을 지원하면서 전기차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가 도출될 수 있습니다. 조금 기술이 떨어져서 가성비가 떨어지더라도 그 부분은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맞춰주니까 그 반대로 돈과 시간을 비교적으로 많이 투자한 내연기관 차들의 판매량이 줄어들면서 이쪽 내연기관 차를 개발하고 연구하는 시장에서 타격을 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엄청 혼란을 많이 주죠. 이거 하나 때문에. 이제 세 번째로는 정부에 대한 의존성 강화가 있습니다. 정부에게 보조금을 뿌리면은 사람들이 정부에 이렇게 의존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근로 의욕이 줄어들면서 생산성이 저하가 됩니다. 어, 이로 인해서 저희가 내야 되는 세금은 당연히 늘어나며 이제 정부한테 이 해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은 프랑스 연금개혁 사항을 보면 알 수 있는데 프랑스 국민들은 세금을 많이 내니까 다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의 의존성이 너무 높은 겁니다. 네, 다 책임져 달라는 거죠. 어쩌면 이게 그거 같아요. 그 국가 구원론. 국가가 다 해줘. 이 상태. 또한 그 보조금으로 계속 지원을 하다 보면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최선의 서비스를 얻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 부분에서 대표적인 예시가 코로나 보조금이 있는데 이 당시에 엄청 큰 금액의 보조금이 풀렸는데 대표적으로 소상공인에게 지원금이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해 주었어요. 제 명분으로 코로나로 가기가 힘드니까 정부가 버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명분 참 좋죠. 참 사람 좋아 보이죠. 근데 명분 자체가 틀려먹은 게 위기 상황에서 대처할 능력이 없다면 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사업이고 자기가 위험을 감수해서 큰 돈을 벌려면은 자기가 위험을 감수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이거를 정부가 다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정말 사람 좋아 보이게. 근데 정부의 도움 없이 사업체 운영을 하기가 힘들다면은 그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고 경쟁력이 없다는 거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정말 서비스가 좋고 뛰어난 사업체라면은 위기 상황이 오더라도 이익을 내고 망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지만 그 망해야 할 사업체가 정부가 주는 돈을 의지하면서 남이 낸 세금으로 버틴다면 정부의 입장에서도 그 국민들 입장에서도 정부가 돈 줘야 버티는 정도의 서비스를 받는 가게밖에 안 남는다는 거 이해 다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 더 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정부가 돈을 안 줘도 버틸 수 있는 서비스를 내는 그 사업체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정부가 돈을 줌으로써 그 정도 서비스를 못 받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 가게를 도와주려고 쓴 돈은 네,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그 세금의 출처가 어디서 오냐 생각해보면은 다 저희 돈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출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돼. 약간 그런 가게에서 밥 먹으면서도 안 입고 온 거죠. 아, 이거 내 돈으로 약간 내 돈 두 번 내고 밥 먹는 느낌인데 약간 이런 생각 들어요. 이제 여기서 이쯤 되면 이제 명언이 하나 나와야죠. 이제 토마스 소월이라는 아주 뛰어난 경제학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남자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는 오래된 속담이 한 독자에 의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이제 남자에게 물고기를 주면은 타르타르 소스와 감자튀김을 요구할 것입니다.
더욱이 자기에게 표를 주고 싶어 하는 어떤 정치가는 이 모든 것이 자기의 기본권이라고 선언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남자가 누굴까? 네. 모두 아실 거예요. 이 남자가 누굴지. 자, 이제 다음으로는 이번 그 이재명 당대표의 13조 사례를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네. 따끈따끈한 소식이니까 참 좋죠. 이번 이재명 당대표가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씩 지급해서 시장 경제를 활성화하면 된다고. 이거 무식한 양반들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 아시겠지만 이거 당연히 오답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 사람들 말대로면은 저희 다 무식한 사람들이고 다 멍청한 사람들인데, 네, 아니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윤희숙 후보가 나와서 반론을 펼쳤었는데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보조금을 뿌려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개념 자체가 생산이 없고 분배만 있기에 쉽게 보면은 건물을 부수고 짓고를 계속 반복하면서 돈을 주겠다는 거랑 똑같이 보면 됩니다. 생산 없고 분배만 있는 경우인데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생산이 있어야 돼요, 무조건. 생산된 건 없는데 돈만 생겼으니까 일시적인 허상일 뿐이에요. 그냥 허상입니다, 허상. 그럼 당연히 돈의 가치는 이렇게 돈을 뿌린 생산이 없었으니까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돈을 뿌렸을 때 돈의 가치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그 보조금을 푼다는 정책은 일시적으로 표를 받기 위해서 하는 나라를 망치는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네, 정말 망치는 정책이고 이걸로 나라 망한 나라들 뭐 말하면은 많죠. 베네수엘라도 있고 아르헨티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아르헨티나 완전 대박인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나라 국기를 흘러가고 있는데 그것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R&B 예산 삭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R&B 예산 삭감을 진행했습니다. 여기 관계자들이 이야기한 게 있는데 저도 그 저희 교회 청년부에 대학원 내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연구 예산으로 한 번씩 해먹는 게 문화래요. 그거는 문화고 그리고 R&B 예산이 그 풍족하니까 여유롭게 연구를 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아까 말한. 결국에는 그 랩실에서도 정부의 돈에 기대서 세금 타먹으면서 편안하게 연구하고 안전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그 장면 1에 보시면은 연구비 20%가 사라져서 연구과제 지원서를 써서 내느라 연구를 못했으며 인건비가 없어서 신입성을 못 뽑았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진짜 웃긴 거예요. 고작 20% 날아갔는데 이 정도면은 얼마나 정부의 예산에 기대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뭐 50%도 아니에요. 20% 날아갔다고 지금 이 상황 났다고 찡찡대고 있는 거예요. 막 연설하는데 가서 소리 지르고 있고. 그리고 애초에 그 정부에서 돈 안 준다고 연구 못하고 1년을 고용 못한다는 거는 정말 이거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정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 거의 진짜 저희 돈 빼먹는 애들이었다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R&B 예산 삭감을 찾아보면은 그 대학원생이 여러 명 나와가지고 예산 삭감해서 우리나라 망했다. 이제 우리나라 이공계 끝났고 발전 없다. 이제 우리나라는 과학계 미래가 없으니까 우리나라 떠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가 있는데 이게 진짜 웃긴 게 나라가 예산 지원 안 해줘서 연구 못해서 나라가 망한 거면은 애초에 그쪽 자체가 경쟁력이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경제성도 한계도 없고 실력이 있고 잘하는 애들은 또 그런 학생은 사기업에서 연구 따와가지고 하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경쟁력 있는 애들은 사기업에서 따와가지고 정부의 영향 거의 안 받는 애들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 이런 말 들었어요. 대기업이나 사회에서 경쟁력 있는 기업과 과제하는 곳은 이번에 예산 삭감이 거의 영향받지 않았다고 레필에 있는 대학원 애들이 저한테 말해줬어요. 여기 장면 2에서 연구 과제를 따려고 이제 여기 보면은 경쟁적으로 달려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저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네가 경쟁적으로 달려들어서 연구 과제 잡아야죠. 그래야지 그 소액이든지 고액이든지 연구 과제를 잡고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는 또
과제를 받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경쟁을 하다 보면은 보다 나은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번 정부에서는 2025년에 R&B 예산 증액 방침을 확정하긴 했습니다. 정치는 민심이 정말 중요하니까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고도 빨리 끝난 것 같은데. 네, 이제 끝으로 명언으로 끝이 나는데 제가 이제 보고 정말 맞는 생각이 들었던 명언. 이거 정말 많이 생각이 들었는데 토마스 소월이 한 명언입니다. 이제 정부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은 정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일어난 일과 비교해 정부가 뭔가를 했을 때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제시를 결코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여기서 중요한 게 그겁니다. 저희가 이걸 했을 때 생기는 이득과 손해는 쉽게 보여요. 너무 쉽게 보이는데,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보이니까요. 그리고 저희가 연구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떠먹여줘요. 뉴스에서 떠먹여주고 옆에서 막 떠먹여주는데, 어, 이 일을 하지 않았을 때 오는 이득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적어요. 저는 이때까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조선 매니저님한테 배우면서 이제 이런 생각하게 됐었는데, 듣고, 대부분의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저희는 작은 정부를 지향하기에, 거의 다 작은 정부 지향하는 거 맞잖아요. 이 정책을 하지 않았을 때, 이 일이 무엇인지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네, 말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제 그 후보자들의 정책을 보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면서 주변의 청년들은 대부분 제 기준에서는 원주 세인교회 기준에서는 청년 대부분이 중도층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에 대해 관심도 한 개도 없고 그냥 뭐 1번이 좋은 거다 보다 1번 찍고 나오고 뭐 2번이 뭐 난 숫자 1을 좋아해서 2번 찍고 나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 얘기 잘해주면은 중도층 무조건 잡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총선 때 여러 발제들을 보면서 공부하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 있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승리한 전쟁에 참여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한 전쟁에 참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걱정의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저희 자신이론 연구원 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요즘에 계속 청년배들 만나면은 무조건 정치 얘기합니다. 그래서 약간 세신자들 앞에서는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약간 그래도 좀 아는 애들 앞에서는 계속 얘기하려고 노력하고, 인스타에서도 계속 업로드하고 있는데, 저희가 모두가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정치 얘기, 조평재 박사님도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교회는 정치 참여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저도 이거 계속 이거 칼럼이나 영상 보면서 계속 메모장 틀어서 정리하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정말 꼭 저희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상으로 발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